필리핀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재난이 지구에서 가장 강인한 국가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번호 1. 자연재해의 섬나라. 더 깊이 살펴보면 해류와 지각의 힘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 나라가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이 끊임없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필리핀, 공식 명칭 필리핀 공화국은 서태평양에 위치하며 약 3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7,6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대한 군도에도 불구하고 단 11개의 섬이 전체 육지 면적의 95%를 차지합니다. 북쪽의 루손과 남쪽의 민다나오는 가장 큰 두 섬으로 각각 10만 9,965 제곱킬로미터와 9만 7,530제곱킬로미터를 덮고 있습니다. 중앙의 비사야스와 함께 이들은 국기 위에 3개의 별로 상징됩니다. 남중국해 필리핀의 셀레베스에로 둘러싸인 이 나라는 긴 해안선과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자랑합니다. 인구는 1억 1천만 명을 넘으며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는 13번째로 많습니다. 이 나라는 175개 이상의 민족 집단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은 말레이 폴리네시아 계통입니다. 타위타위 섬 근처의 바자우 해양 민족은 특히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최대 60m 깊이까지 잠수하고 최대 13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으로 큰 비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여전히 바다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다양성 또한 문화적 풍요를 반영하며 175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됩니다. 필리핀어와 영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도입된 영어 기반 교육 정책 덕분에 인구의 약 64%, 7,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영어 사용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이 나라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여 300개가 넘는 화산, 그중 24개의 활화산이 존재합니다. 거의 완벽한 원뿔형으로 유명한 마yon 화산은 평균적으로 8년마다 분화합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6월의 분화는 14,000명의 주민을 대피시키게 했습니다. 마닐라에서 50km 떨어진 탈 화산은 10년주기 화산으로 분류되며 2020년 분화로 약 10억 미국 달러의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화산뿐만 아니라 필리핀은 세계에서 태풍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매년 약 20개의 태풍이 상륙하며 그중 최소 5개는 심각한 피해를 남깁니다. 2013년 슈퍼 태풍 하이에는 시속 315km의 바람을 기록하며 6,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약 30억 미국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나라는 종종 동남아시아의 태풍 방패로 불립니다. 이 위치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남아시아의 슈퍼히어로와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끊임없는 역경 속에서 형성된 인내심은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번호 2.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형성된 독특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보입니다. 필리핀 여성은 아시아적 우아함과 서구적 영양이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자주 평가됩니다. 가볍게 그을린 피부, 크고 짙은 갈색 눈, 높은 콧대와 같은 특징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반영합니다. 필리핀의 미적 기준은 또한 밝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호하여 피부 미백 제품의 사용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들의 독특한 외모와 세련된 표현력은 국제 미인 대회에서 총 15개의 주요 왕관을 안겨주었습니다. 필리핀은 미스 유니버스,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어스 4개의 최고 타이틀을 모두 획득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며 전 세계적으로 베네수엘라와 미국 다음 순위에 있습니다. 외모를 넘어 필리핀 여성은 자신감과 리더십으로도 인정받습니다. 그랜트 손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고위 관리직의 47%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적인 성장을 이루면서도 많은 이들이 가족 전통과 안정적인 결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따뜻함, 예의 바름, 그리고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널리 사랑받습니다. 관계에서는 겸손하면서도 섬세한 배려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매년 약 2만 명의 필리핀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며 대부분은 미국 남성입니다. 이 추세는 젊은 세대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에게 호감을 주거나 데이트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세계적인 인기는 문화적 깊이, 회복력, 그리고 현대적 야망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번호 3. 문자와 노래에 대한 특별한 애정. 더 자세히 보면 이 사회는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든 함께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든 말입니다. 필리핀은 한때 세계의 문자 메시지 중심지로 불렸으며 무료 메시지 응용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전 하루 최대 2,800만 미국 달러를 문자에 사용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인구 약 8천만 명 시절 하루 2억 건 이상의 메시지가 전송되었으며 이는 1인당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량은 다른 모든 국가를 능가하며 문자 메시지가 일상생활의 핵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통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 습관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오늘날 필리핀 사람들은 다양한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하루 약 4억 건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연간 메시지 수는 1,420억 건을 넘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는 강한 사회적 유대와 지속적인 연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카라오케는 또 다른 대표적인 열정입니다. 가정, 식당, 버스, 결혼식, 장례식 등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카라오케는 필리핀인 로베르토 델 로사리오가 1975년에 함께 부르기 시스템으로 발명하고 특허를 취득하면서 시작되어 지역 문화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008년 마닐라에선 16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여 세계 최대 규모의 카라오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때 마이웨이 노래는 가장 인기 있었지만 공연 중 갈등이 발생하자 일부 장소에선 이를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습관 아래에는 표현, 공동체, 그리고 감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번호 4. 필리핀이라는 이름은 스페인에 의해 부여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수세기에 걸친 외세 지배와 문화적 변화를 통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필리핀의 역사는 300년이 넘는 외세 통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521년에 포르투갈 출신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스페인을 위해 항해하다 군도에 도착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스페인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스페인이 쇠퇴하자 미국이 새로운 세계 강국으로 떠오르며 1898년 스페인 미국 전쟁 이후 필리핀을 장악하였고 스페인은 이 섬들을 2천만 미국 달러에 양도했습니다. 1935년에 자치가 도입되었지만 제2차 세계전 동안 일본의 점령으로 완전한 독립은 지연되었습니다. 1945년에 미군이 돌아왔고 필리핀은 1946년에 공식적으로 독립을 획득했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스페인 탐험가 루이 로페스 데 비아로보스가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를 기리기 위해 붙인 것으로 정복을 승인한 군주의 이름을 딴 드문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스페인, 미국, 일본과의 수세기에 걸친 교류는 필리핀을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화된 사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인구의 약 90%가 기독교 신자로 이는 대륙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어는 필리핀어와 함께 공식 언어로 사용됩니다. 서구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톨릭 전통,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미인 대회, 그리고 미국식 노래 경연 프로그램은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융합은 지속적인 질문도 불러일으키며 국가 정체성이 때로는 미국에 대한 의존의식과 경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겹겹이 쌓인 역사 속에서 전통과 영양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번호 5. 독특한 크리스마스 문화.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어린 시절 장난감조차 한 나라의 문화적 흔적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요요는 흔히 서구의 장난감으로 여겨지지만 여러 기록에 따르면 필리핀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고고학적 증거는 2500년이 넘는 고대 그리스에서 초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난감의 큰 변화는 20세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필리핀인 페드로 플로레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나무 요요를 대량 생산하고 손으로 부드럽게 돌아오기 전에 회전할 수 있는 슬리핑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본 미국 사업가 도널드 F. 던컨 시니어는 그의 회사를 인수하고 던컨 요요 브랜드로 전 세계에 판매하며 이를 글로벌 대중문화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요요라는 단어는 일로카노어에서 유래해 왔다 갔다 라는 의미를 지니며 그 움직임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필리핀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긴 크리스마스 시즌을 자랑하며 9월부터 1월까지 이어집니다. 8월 말이면 쇼핑몰에 캐럴이 울려 퍼지고 9월이 되면 전국 곳곳에 장식이 등장합니다. 특히 별 모양의 등불인 8월은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12월에는 가족들이 저녁 만찬을 함께하며 9번의 새벽 미사로 이루어진 신방가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축제는 새해 이후에도 이어져 1월 셋째 주 일요일 산토니뇨 축제로 마무리되며 화려한 퍼레이드와 전통춤이 펼쳐집니다. 필리핀 사람들의 이러한 성취에 놀라셨나요? 이 섬나라의 요요를 좋아해 본 적이 있다면 숫자 5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러한 즐거운 전통 아래에는 신앙, 창의성,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번호 6.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연예계 출신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대 존재감과 이야기 전달, 그리고 리더십이 하나의 인상적인 퍼포먼스로 결합되는 정치 환경이 드러납니다. 필리핀에서는 선거운동이 종종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행사처럼 진행되며 이는 대중문화와 정치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2022년 선거에서 전 부통령 레니 로브레도는 국민 대형 콘서트를 주요 캠페인으로 조직했습니다. 긴 정책 연설 대신 유명 가수와 래퍼들의 공연을 중심으로 활기차고 기억에 남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녀는 연설의 일부를 부드러운 멜로디로 바꾸어 지지자들이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영상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수만 명의 참가자가 니카 델 로사리오가 재해석한 로사스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곡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전략은 젊은 유권자와 예술가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민들까지 끌어들이며 정치 참여를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결국 부통령에 당선되며 예술적 표현이 정치적 영향력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 대통령 조셉 에스트라다가 있습니다. 그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무술 영화 배우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1998년에 그는 약 1070만 표를 얻어 경쟁자를 크게 앞서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영화 푸송 우하우와 막두사카에서 보여준 노동자 계층의 영웅 이미지가 이러한 승리에 기여했다고 분석합니다. 이 영화 속 이미지는 정치적 정체성으로 이어져 전국의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필리핀은 대통령 중심 공화국 체제를 따르며 대통령은 국가와 정부를 동시에 이끌고 군 최고 통수권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정치 환경은 매우 분열된 정당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수많은 소규모 정당들이 선거마다 동맹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민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선출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당 출신 지도자가 함께 집권하는 경우도 흔하며 이는 권력의 역동적인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독특한 체제에선 이념이나 정책뿐만 아니라 가시성, 이야기의 매력, 그리고 감정적 연결이 정치적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번호 7. 필리핀의 밤문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라틴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따뜻함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 그리고 스페인과 미국의 영향이 어우러 생동감 넘치는 사회적 풍경을 이루는 야간 문화가 펼쳐집니다. 마닐라, 세부, 다바오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저녁이 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며 낮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더욱 표현적이고 활기찬 리듬으로 전환됩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친구들은 동네 식당에 모이고 가족들은 불빛이 켜진 거리를 산책하며 특히 주말에는 젊은이들이 유흥지구로 향합니다. 식당과 술집,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웃음과 대화가 습한 열대의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러한 활기찬 분위기는 필리핀 사회 특유의 외향적이고 환영하는 성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길거리 음식과 야시장은 이 경험의 중심입니다. 마닐라의 메르카토 센트랄레와 세부의 수그보 메르카도 같은 장소는 이른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꾸준히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방문객들은 이사우,
발룻, 레촌, 할로할로와 같은 현지 음식을 맛보며 맛뿐만 아니라 활기찬 분위기와 친근한 교류도 함께 즐깁니다. 술집과 클럽 문화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손꼽히게 활발합니다. 마카티와 보니파시오 글로벌시티 같은 지역에는 라이브 밴드, 국제 DJ, 테마 모임이 열리는 공간이 있어 젊은 관객을 끌어들입니다. 동시에 어쿠스틱 공연, 야외 노래방, 거리 공연, 즉흥적인 쇼 등 다양한 형태의 오락도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조용함을 찾는 이들에게는 역사지구와 해안 지역이 또 다른 매력을 제공합니다. 마닐라의 인트라무로스는 밤이 되면 부드럽게 빛나며 돌벽이 조명에 비치고 마차 바퀴 소리가 자갈길에 울려 퍼집니다. 세부와 다바오에서는 해변 산책로에서 바닷바람을 느끼며 도시의 불빛 아래 반짝이는 배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라카이와 팔라완 같은 섬에서는 달빛이 비치는 해변과 횃불 아래 펼쳐지는 불춤이 극적인 야경을 만들어 사진 촬영에 이상적인 장면을 제공합니다. 필리핀의 밤문화는 축제 같은 에너지와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정신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번호 8.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 자세히 살펴보면 국경 안에서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에 의해 강화된 경제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거나 중공업 중심의 경제는 아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꾸준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4,700억 달러를 넘고 연간 성장률은 6에서 7%로 안정적이며 송금은 가장 중요한 재정 기반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필리핀인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이는 인도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송금 수혜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송금 유입액은 약 360억 달러에 달해 국내 총생산의 약 9%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외환 보유고를 강화하고 회소를 안정시키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교육, 의료, 주택, 소규모 사업에 쓰이며 수백만 가구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지탱합니다. 금전적 가치뿐 아니라 해외 근로자들은 기술 지식, 국제적 기준, 저축 자본, 그리고 세계적 경험을 가지고 돌아와 국내 생산성과 창업 활동에 기여합니다. 송금과 더불어 필리핀은 업무 처리 외주 산업의 주요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높은 영어 능력, 서구 시장과의 문화적 호환성, 경쟁력 있는 인건비 덕분에 이 산업은 15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간 약 320억 달러, 즉 국내 총생산의 약 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는 전통적인 전화 상담을 넘어 금융, 법률 지원, 의료 정보 관리,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정책과 디지털 기반 시설 개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 특히 반도체는 전체 수출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필리핀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넥스페리아, 삼성과 같은 기업에 마이크로칩과 전자부품을 공급하며 루송과 세부의 산업단지는 전략적 위치와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1억 2천만 명에 가까운 가운데 젊은 인구 구조, 빠른 도시화, 증가하는 중산층, 그리고 확대되는 내수 소비와 디지털 결제, 금융 포용, 전자상거래 도입은 경제 성장의 동력을 점차 송금과 수출에서 다변화시키며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득 의존 뒤에는 더욱 다양하고 혁신 중심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구조로의 꾸준한 발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번호 9. 꼭 방문해야 할 관광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변화하는 빛과 열대의 색감, 그리고 손대지 않은 고요함이 어우러져 마치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필리핀 전역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여행자에게 독특한 분위기와 감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보라카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맑고 투명한 청록색 바다와 고운 백사장, 해안을 따라 부드럽게 기울어진 코코넛 나무들이 이어지는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평온한 휴식과 활기찬 열대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며 방문객들이 태양과 바람, 파도의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이끕니다. 가장 상징적인 지역은 화이트 비치로 4km 이상 이어지며 하얀 모래의 낙원이라 불립니다.
하루 동안 바다는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변하지만 가장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은 해질녘입니다. 부드러운 보랏빛과 황금빛이 수면 위에 반사되며 장관을 이룹니다. 여행객들은 전통 파라보툴트를 타고 항해하거나 패러세일링으로 섬 전체를 조망하거나 바닷속 산호초를 탐험하는 다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11월부터 5월까지로 하늘이 맑고 바다가 잔잔합니다. 팔라완은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섬 중 하나로 꾸준히 선정되며 웅장한 석회암 절벽과 에메랄드빛 라군, 투명한 푸른만으로 방문객을 사로잡습니다. 관광객들은 좁은 암석 사이를 카약으로 지나고 해양 생물과 함께 스노클링을 즐기거나 섬 내부로 들어가 원시림과 숨겨진 동굴을 발견하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기우 근처의 아신 온천은 특히 서늘한 계절에 평온한 휴식을 제공하며 현지인과 해외여행객 모두에게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이 됩니다. 코타바토주 깊은 곳에는 아식아식 폭포가 있는데 이는 눈에 보이는 강의 발원지 없이 이끼 낀 암벽에서 직접 물이 흐르는 드문 자연 경관입니다. 하얀 물줄기가 숲속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며 비현실적인 고요함을 만들어냅니다. 3월부터 6월 사이에 방문하면 햇빛이 얇은 물줄기를 통과해 반짝이는 빛을 숲 위에 들이웁니다. 폭포에 도달하기 전 산길과 돌계단을 따라 걷는 과정은 도착과 발견의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 모든 장소들은 단순한 경관을 넘어 자연과 문화, 그리고 조용한 생명력이 조화를 이루는 깊은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번호 10. 필리핀의 신비로운 현상.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자연과 역사, 그리고 고요함이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얽혀있는 풍경이 드러납니다. 필리핀 남부의 몇몇 장소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더 미묘한 어떤 경계 사이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카미긴 섬에는 바다 아래로 대부분 잠긴 묘지, 수몰된 묘지가 있습니다. 1871년에 강력한 화산 폭발로 땅이 붕괴되면서 주거 지역과 함께 묘지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현재는 거대한 십자가가 수면 위로 솟아 과거의 묘지를 표시하며 카미긴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곳까지 가는 길은 비교적 편리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려면 작은 배를 타거나 간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물 위에 흐르는 독특한 고요함 때문입니다. 어떤 날에는 바다가 너무 잔잔해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해저의 투명도는 주변보다 훨씬 높아 이끼 낀 돌과 흩어진 산호 조각이 보이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일부 여행 그룹은 중앙구역에서 수영할 때 갑작스럽게 소리가 줄어드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전합니다. 배의 엔진 소리나 주변의 목소리가 잠시 들리지 않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얕은 바다와 단단한 안반 구조에서의 소리 흡수 현상으로 설명하지만 카미긴에서 이를 명확히 규명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바다와 하늘 사이에 흐르는 깊은 고요함은 강한 감정을 남깁니다. 보올 섬에는 또 다른 신비로운 자연 경관인 조콜릿 힐이 있습니다. 5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에 걸쳐 수천 개의 원뿔형 언덕이 거의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솟아 있습니다. 건기에는 불빛이 갈색으로 변해 마치 초콜릿 더미가 펼쳐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언덕 사이 계곡의 고요함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아래쪽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약해 마치 외부와 차단된 듯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측정 결과 주변보다 훨씬 낮은 소음 수준이 기록되었으며 방문객들은 공기가 더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국지적인 미세 기후를 시사합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학설은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으로 형성된 석회암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태와 간격의 놀라운 일관성은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전설에서는 거인이나 신이 남긴 흔적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과학이든 전설이든 초콜릿 힐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지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드문 장소들에서는 고요함 자체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자연의 신비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번호 11. 독특한 교통 시스템. 자세히 살펴보면 바쁜 도시 거리 위에서 역사와 창의성이 나란히 흐르는 교통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동이 정체성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다채로운 색상의 지프니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잉여 미국 군용 지프가 승객용 차량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밝은 그림과 종교 문구로 장식되며 움직이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 요금이 12 미국 달러 센트 정도로 매우 저렴했던 지프니는 마닐라와 세부 같은 도시에서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오염을 줄이고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점진적으로 친환경 대체 수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제 방문객의 경우 입국은 보통 필리핀에서 가장 바쁜 항공 허브인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시작됩니다. 막탄 세부 국제공항 역시 주요 관문으로 친환경 설계와 목재로 만들어진 제2터미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7,000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답게 해상 교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닐라 항구가 물류 활동의 중심이며 그 뒤를 세부, 다바오, 파탄가스가 있습니다. 국내 페리는 연중 내내 운항하며 승객과 화물을 섬 사이로 연결합니다. 슈퍼페리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거리 섬 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지프니를 타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슈퍼페리를 타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공유해보세요. 도로에서 바다 항로까지 교통은 지리와 역사가 만들어낸 적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번호 12. 필리핀의 유명 음식 자세히 살펴보면 강렬한 맛과 겹겹이 쌓인 향, 그리고 대비되는 식감이 어우러진 요리 문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와 지리, 그리고 가족 중심의 문화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필리핀 음식은 단순한 일상의 식사를 넘어 함께 모이는 자리와 지역적 자부심,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을 상징합니다. 아도보는 흔히 국가의 영혼이라 불립니다. 마늘, 식초, 간장이 천천히 어우러지며 끓어오를 때 풍기는 향은 많은 필리핀 가정에서 익숙한 향기입니다. 보통 닭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들며 고기를 먼저 양념에 재운 뒤 부드러워질 때까지 천천히 조리합니다. 흰쌀밥이나 절인 채소, 삶은 달걀과 함께 곁들이면 짭짤함과 새콤함, 그리고 은은한 깊은 맛이 조화를 이루며 오래도록 여운을 남깁니다. 하지만 일부 음식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발룻은 14일에서 20일 동안 부화시킨 오리알을 삶은 음식으로 처음 보는 방문객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에는 부분적으로 형성된 배아가 있어 미각보다 심리적인 경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발룻은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 간식으로 저녁 시간에 길거리에서 흔히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좀 더 가볍고 상큼한 선택으로는 시니강이 있습니다. 이 전통 스프는 타마린드나 깔라만시 같은 과일에서 나오는 상큼한 신맛이 특징입니다. 새우, 생선 또는 돼지고기와 함께 오크라, 토마토, 공심채 같은 채소를 넣어 끓이며 밥과 함께 먹고 약간의 매운 피시 소스를 더하면 풍미가 한층 깊어집니다. 또 다른 색다른 별미로는 타말록이 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에서 발견되는 연체동물로 보통 식초와 고추를 곁들여 날로 먹습니다. 독특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팔라완 지역에서는 신선한 해산물 별미로 여겨지며 해안 축제에서 자주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초는 주요 축제와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허브를 채운 통돼지를 여러 시간 동안 구워 파삭하고 황금빛 껍질을 완성한 뒤 달콤한 간 소스나 매콤한 식초와 함께 제공되며 풍요와 환대, 공동체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음식은 대비와 도전,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식사의 따뜻함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요리 문화를 보여줍니다. 번호 13. 필리핀의 흥미로운 축제 자세히 살펴보면 신앙과 색채, 그리고 공동체의 에너지가 어우러진 잊지 못할 장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역사와 신앙, 그리고 공동의 기억에 뿌리를 둔 살아있는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는 세부시에서 1월 셋째 주에 열리는 시눌로그 축제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참가자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일정한 리듬의 시눌로그 음악에 맞춰 거리에서 춤을 춥니다. 춤과 함께 대규모 퍼레이드, 불꽃놀이,
그리고 아기 예수인 산토니뇨를 기리는 엄숙한 의식이 펼쳐집니다. 이 축제는 세부가 토착 신앙에서 기독교로 전환된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매년 5월 15일에는 케손주 루크반 마을에서 파이아스 축제가 열립니다. 집들은 과일과 채소, 특히 꽃과 잎 모양의 쌀 과자인 기핑으로 장식되어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거리에는 민속음악과 지역 음식, 그리고 따뜻한 환대가 가득합니다. 파이아스는 풍성한 수확과 지속적인 번영에 감사하는 의미로 노동자의 수호성인인 성 이시도르에게 바치는 축제입니다. 또 다른 주요 축제는 아클란에서 1월 셋째 주에 열리는 아티아티안입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로 참가자들은 몸을 검게 칠하고 아티족에서 영감을 받은 의상을 입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소리와 춤은 거리를 거대한 야외 무대로 바꾸며 산토니뇨를 기리는 동시에 토착 문화와 조상 전통을 기념합니다. 바기우시에서는 2월 말부터 3월까지 파낙뱅카 축제가 열립니다. 꽃 축제로 알려진 이 행사는 신선한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퍼레이드 차량과 거리 공연, 다양한 지역 행사를 포함합니다. 파낙뱅카는 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 다시 피어나는 회복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필리핀은 신앙과 감사, 공동체의 기쁨, 그리고 끊임없는 회복력을 지닌 문화를 보여줍니다. 넘버 14. 필리핀의 생활비 자세히 살펴보면 고정된 경제적 장벽보다 생활 방식의 선택이 지출을 더 크게 좌우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하거나 정착하려는 누구에게나 일상적인 비용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인 예산 계획과 장기 편안함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마닐라와 세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위치와 개인 취향에 따라 생활비가 달라집니다. 도심에 위치한 원룸 아파트의 월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약 $500에서 $650 사이입니다. 교외 지역에서는 비슷한 주택이 더 저렴하며 월 평균 $250에서 $350 정도입니다. 이러한 넓은 가격 범위는 소득과 원하는 편의성에 따라 유연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통비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지프니와 버스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으로 한 번 이용 시 요금은 $0.3에서 $1 사이입니다. 더 편안한 이동을 원한다면 택시나 그랩과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는 짧은 거리 기준으로 약 $1.5에서 $2.5 정도입니다. 차량 렌트는 연료비와 추가 비용을 제외하고 하루 약 $25에서 $35 수준입니다. 식비 역시 부담이 적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장을 보면 한 달 식재료 비용은 약 $120에서 $160 정도입니다. 외식도 합리적인 편으로 간단한 식사는 $1에서 $2 사이이며 일반 식당에서는 분위기에 따라 $4에서 $8 정도입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을 포함한 공과금은 한 달 평균 $60에서 $85입니다. 장기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나 행정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헬스장 이용료, 여가 활동 비용도 월 지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은 한 달 $600에서 $800 정도로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며 생활 방식과 여가 선택에 따라 지출은 더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꼼꼼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 부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합리적인 생활비는 우선순위, 절제, 계획, 인식, 균형, 유연성, 시기, 기대, 습관, 사고방식,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넘버 15. 관광객을 위한 여행 팁. 자세히 살펴보면 필리핀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준비, 인식, 그리고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실용적인 지침을 이해하면 여행을 더욱 편안하고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여행객을 노리는 일반적인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택시기사나 비공식 가이드로 가장하거나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은 편리해 보이는 서비스를 제안하지만 과도한 요금이나 숨겨진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그랩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검증된 후기와 면허를 갖춘 업체를 통해 투어를 예약하세요. 어떤 서비스든 이용 전에 반드시 총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장, 버스 정류장, 축제, 관광지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개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휴대폰, 지갑, 여권은 몸 가까이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값비싼 장신구를 드러내거나 많은 현금을 소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난 방지 기능이 있는 백팩이나 앞쪽으로 매는 크로스백은 이동의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열대 기후에서는 준비가 부족할 경우 쉽게 피로하거나 탈수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고 생수를 자주 마시며 전해질 보충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민감하다면 음식점을 신중히 선택하고 위생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배탈, 감기, 두통, 알레르기 등에 대비한 기본 의약품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며 특히 외딴 섬을 방문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또한 시골이나 해안 지역에서는 벌레 퇴치제 사용이 권장됩니다. 수돗물은 지역마다 수질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반드시 밀봉된 생수를 선택하거나 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면 먼지나 공기 중 질병으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혼자 여행할 경우 가족이나 친구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세요. 현지 유심카드를 구입하거나 국제 데이터 요금제를 준비하면 어디서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인식과 실용적인 주의가 여행을 잊지 못할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의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탐험해보길 원하는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